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 오전 6시부터 광주 전남 394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현재 광주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0.8%와 0.86%입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전남대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신분으로 민주당 선대위 활동을 해온 남진희 광주 공동선대위원장도 오전 10시 전남대에서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한편 지난 19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의 경우 광주는 33.67%, 전남은 34.04%였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로 광주 전남의 대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선거협작 세력 광주 시민이 민주당은 야권 단일 후보 효과를 차단하면서 표심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에 대해 예전 같지 않았던 지역 민심이 야권 단일화를 계기로 오히려 결집할 수 있다며 정치 야합 심판론으로 표심을 파고든다는 전략입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윤석열, 안철수의 야합을 저지하고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윤 후보 지지로 돌아설 것을 기대하면서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거 전략에 들어갑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윤 후보 지지율이 높은 청년층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독려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30%가 넘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모두 투표에 참여하자는 그런 설득입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거대 양당 정치를 교체하기 위해 심상정 후보에게 소신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일화 효과가 광주 전남에서는 전국 판세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정권 교체 흐름에 편승하려는 어떤 흐름들이 더 강화될 것 같고 광주 전남에 국한해 본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막판 야권 단일화로 대선 선거 구도가 요동치면서 호남 지역 판세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골프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회원제보다는 세금을 덜 내고 이용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중제로 바꾸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어등산 CC가 지난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 일부에게 회원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가 뒤늦게 말을 바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홀 가운데 9홀만 대중제로 운영하던 어등산 CC가 완전 대중제로 전환한 건 지난해 4월. 골프장 측은 연락이 안 닿는 2명을 뺀 회원 700여 명의 동의서를 받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중제로 바꾼 뒤에도 특별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기존 회원에게 우선 예약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에서 이런 유사 회원을 두는 건 불법입니다. 회원의 자격을 유지해 두는 것 자체가 대중골프장인데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한다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운영을 잘못하는 거죠. 대중제 전환 후에도 회원 혜택을 주던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정부의 유사회원 단속이 심해져서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만약에 시행령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 시행령이라는 그 상품으로서 그럼 원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모르겠다. 계약서까지 썼던 기존 회원들은 반발합니다. 대표이사가 자필 서명까지 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다시 확인서를 인감도장을 찢어준 그것을 지키지 않고 기존 회원들은 골프장 측에 민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네, 이렇게 어등산 CC처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 회원 논란에 요금이 오히려 비싼 경우도 많아서 대중제 골프장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가 세금만 깎아주고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성현 기자입니다.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감면입니다. 대중제 골프장 한 곳당 연간 평균 20억 원 이상 세금을 아끼는 걸로 추정됩니다. 소재, 예외적으로 부과가 되고 안 되고 있는데 재산세라든지 회원들로서는 더 유리하다. 투자비와 이용료를 낮춰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게 하자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실제 대중제와 회원제의 이용요금은 별 차이가 안 났고 대중제가 더 비싼 곳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장사가 잘 되자 카트비와 캐디비 등 부대 비용도 올렸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그때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액을 이렇게 할인은 고사하고 정상 가격보다 더 많이 받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자치단체의 대중제 전환 심사는 형식적입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 기준만 만족하면 전환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여기 해당 안 되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등록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요건만 있고 다 해주는 구조다. 대중제 취지에 역행하는 유사 회원 모집이 이루어지지만 시정 조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중제로 전환할 때 입회금이라든가 회원 수가 줄어드는지를 같이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권을 지자체가 다 이관했는데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골프장 41곳 중 35곳은 완전 대중제.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느슨한 사이 세금은 덜 내고 요금은 높인 대중제 골프장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KBS 뉴스 최성현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2,212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사흘째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는 북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11명이 확진되는 등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모두 6,65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와 담양, 보성의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모두 5,5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어린이 확진자들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기존 한 곳에서 4곳으로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어린이 확진자가 외래 진료나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 4곳을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중증 환자는 전남대병원이 치료를 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전남대병원에 임신부 확진자를 위한 분만수술실 2곳과 산부인과 전용 진찰실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이 후보자들은 청년과 관련된 취업이나 교육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전라남도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율은 고작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년들 관련 업무가 많은 전남도의 한 부서입니다. 이 관은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위촉된 위원 98명 가운데 청년은 2명뿐입니다. 특히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나 지역 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처럼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듯한 위원회에서조차 청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위원을 지정할 때 청소년들이 사실 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하고 또 이야기를 좀 그런 기회를 가져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 산하위원회 160곳에 대한 분석 결과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위촉된 인원은 75명으로 2,700여 명의 전체 위원 가운데 2.8%에 그쳤습니다. 특히 160개 위원회 가운데 84%인 135개에는 청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 못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학회나 이쪽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된 걸로 지금.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이 이 같은 청년 위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반드시 전남도가 위촉하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청년을 50% 이상 이렇게 해야 되고요. 좀 광범위하게 청년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위원회는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을 청년들을 위촉을 해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느 때보다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반영이 중요한 시대. 청년 위촉 조례안 제정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보성군 벌교읍에 의를 주제로 한 공원이 조성돼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보성군은 벌교읍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안규홍 의병장의 동상과 황금 주먹 조형물 등을 전시한 테마공원을 완공하고 이번 달부터 개방했습니다. 1984년 준공된 순천 연향육교가 국토교통부의 노후 기반 시설 성능 개선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향육교는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량 받침 교체와 바닥판 단면 보수 등 개선 공사가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무안군이 지역 특산품인 무안고구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합니다. 무안군은 유황 성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라 우수한 품질을 가진 무안고구마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해 고부가 가치 지역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에서 내일 오후 2시 토요민속여행 올해 공연이 시작됩니다. 올해로 25년째를 맞는 토요민속여행은 새날이란 주제로 판소리 적벽가와 진도민요 기악 연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지역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의 86%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4개 자치구가 보상금 신청 기한인 지난 2달 동안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86.4%인 55,37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자치구는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내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소음 대책 지역은 4개 구의 29개 동이며 보상 대상자는 64,094명입니다.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광주 제3순환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신규 구간은 제3순환도로 4구간의 일부인 나주 금천에서 화순으로 잇는 18.6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조 500억 원입니다. 제3순환 고속도로는 1구간과 3구간 건설이 완료됐고 2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광주가 5.9도로 어제보다는 약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밤에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날이 포근해지면서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는 나쁨, 전남은 오전에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어제 몽골에서 황사도 발원했는데요. 오늘 밤 비와 섞여 내리거나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초미세먼지와 함께 곳곳에는 안개도 뒤엉켜 있습니다. 오전까지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영광 6도, 한평 4도로 어제보다 최대 10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 16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최고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여수와 순천,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암은 아침 기온 2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7도, 목포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은 오늘 밤부터 매우 강한 돌풍이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